네, 안녕하십니까? 강재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대형주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투자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주를 잘 접해보지 않으셨거나 또는 대형주 투자를 하셨는데도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관점을 가질 수 있으시게끔 제가 앞으로 투자 유망 대형주 한 종목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뭐 현대차 하면은 모르신 분들이 없으시죠, 당연히. 뭐 자동차 회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우려를 많이 받은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알고 간다면 이 종목은 정말 내 주식 평생에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지금이 가장 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왜 그렇게 보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21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라기보다는 약간은 단기와 중기 사이 정도, 한 3개월 정도를 목표로 잡는다면 1차 목표가는 29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장기 목표가는 굉장히 높은데,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드려봐야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밸류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은 밸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확정 기준을 중심으로 할 때 주가 수익 비율 퍼가 4.6배이고요. 자산 가치 0.6배입니다. 엄청나게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싼 주가가 배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주가의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차인데, 우선 실적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 친화 정책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국내 밸류업의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 우리가 이제 자동차 쪽 성장성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요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 약세요인은 거의 없다. 이미 관세에 대한 우려는 받아놨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고는 거의 약세요인은 없는 가운데, 즉 저평가 상태에서 상승 요인이 너무 많은 종목이 바로 현대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현대차의 시가총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 좀 우리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선 현대차는 시가총액으로 볼 때는 5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출액이죠. 매출의 증가가 꾸준히 나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은 국내 2위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162조였던 게 175조. 이 부분은 차량 자체가 비싸지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중소형이 많이 팔렸다면 SUV를 비롯해서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가 형성이 되었고, 그만큼 대당 판매 가격이 많이 높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졌죠. 그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5조라는 영업이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14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한번 또 하셔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이제 시가총액이 44조죠. 44조인데 1년에 버는 돈이 14조에서 15조다. 이 얘기는 회사가 약 3년 정도의 영업이익만 나온다면 현재 현대차 시가총액 하나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엄청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률을 볼 때는 그렇게 높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냐? 판매 가격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5에서 6%였던 게 지금은 이제 8에서 9%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고, 이제 현대차 그룹의 최종적으로는 매출의 증가와 더불어서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를 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는 구간입니다. 금리 인하한다 했을 때
배당이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되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3년도는 배당으로서 11,400원, 5.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나타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2,000원입니다. 그래서 5.66%. 그래서 올해는 배당을 최소 10,000원 정도를 한다라고 미니멈으로 잡혀져 있는데, 현재 말고 현재 주가를 감안한다면 그래도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은 보장이 되어 있다가 되겠죠. 그만큼 이제 실적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 이제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 앞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부분, 그러니까 이익에서 현금성 자산의 일정 부분을 빼고 연 2에 배당을 했었던 거죠. 그게 2023년도에서 24년도 갈 때 배당을 최소 이익의 25%, 그리고 분기 배당을 도입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사주를 3년간 3% 정도 매입해서 소각한다라는 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작년까지 배당도 높게 주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하겠다까지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 밸류 프로그램을 더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부터 이제 2027년까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중에 기본적인 게 뭐냐? 총 주주 환원율을 도입을 해서 총 주주 환원율을 35%를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최소 배당금은 10,000원인데 중요한 거가 3년간 향후 자사주 매입을 4조 동안 4조 원을 하겠다는 거죠. 작년에도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임도 IPO를 통해서 초과적으로 나온 돈을 이제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던 거고, 근데 이걸 제외한 향후 3년 동안에 4조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다가 되면서 결국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 자체에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요인을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인데, 그 중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과 안정성을 굉장히 확보해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현대차라는 기업은 안정적이고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이고 여기까지가 딱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볼 때는 현대차 그룹에서 전체 차량 판매가 대부분의 매출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작년에 기준할 때는 매출이 442조가 나왔죠. 사실 매출 규모로 보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그러면 442조라는 현대차 그룹 매출 나왔을 때 자동차 86%,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14% 정도를 차지한다가 됩니다. 왜냐면 현대차 그룹에 자동차를 제외한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현대차는 전략을 예전부터 어떻게 잡았냐면 2040년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미래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15년 정도가 남았다라고 보면 과연 이게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겁니다. 근데 2040년에는 현대차 그룹이 매출 1,000조를 목표로 하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자동차에 대한 매출 비중을 낮춘다는 거죠. 지금의 전기차라는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기존의 하이브리드라든지 전통적인 엔진을 쓰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그대로 육성하고, 이 안에서도 자율주행이라든지 SDV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자율동차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그 앞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날 거냐? 로봇에서 20% 정도 현대차 그룹은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심 항공 서비스와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서 약 30%를 차지하겠다. 이게 향후 현대차 그룹의 장기 성장 플랜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장 플랜을 제시했을 때 이게 바로 가시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시대적인 흐름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서 전개되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부터는 이게 성장 동력으로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장 장기 플랜에서 과시화되고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가 빨리 먼저 들어온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첫 번째, 로봇입니다. 그럼 로봇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전 세계 100대 로봇 관련된 회사들을 다 나열을 할 때 국내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만큼 로봇이라는 쪽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회사는 현대차가 대부분 이미 투자해서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계속 지속 투자한 쪽이 가장 강하다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제 자동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 하지만 이미 현대차 그룹은 진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보선 다이내믹스, 우리가 이제 보선 다이내믹스를 BS 이렇게 BD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선 다이내믹스는 잘 아시는 스팟 로봇계죠. 그 다음에 스태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류 자동화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아틀라스,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로봇을 얘기할 때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앞으로는 사람을 대체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 아틀라스 로봇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뒤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나중에 상장하게 될 경우 평가를 얼마 받게 될 거냐라는 얘기에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20조도 나올 수 있고 30조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현대차 우리 시가총액을 봤었죠? 그러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할 때의 그 지분 평가가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 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 정의선 해상까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평가를 다시 한번 봐야 있다. 이것도 상기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외적으로도 뭐가 있냐? 현대차 그룹 산하에 로보틱스 랩이 있죠. 그 로보틱스 웹도 마찬가지로 이 로봇을 하는데 분야가 좀 다릅니다. 아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제조라든지 전통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로보틱스 랩은 주로 서비스 쪽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뭐 주차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로봇 등등등이겠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로봇에 대해서 사실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술력이라든지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들어와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이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로봇이 제일 필요한 이유 중에서 가장 다가오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 노사 문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사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고 이에 따른 손해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인건비의 증가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하니까 뭐 전제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자동차 비싼 차량을 소비를 주로 많이 하는 데는 선진국이죠. 근데 선진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인건비가 싼 국가를 이용하거나, 좀 약간은 중진국 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수록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국가, 차를 사는 국가 내에서의 자체적인 생산을 해라라는 얘기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이쪽에서의 낮은 인건비를 가지고 생산하는 기업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쟁 자체가 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현대차를 딱 기준할 때 2023년도 매출을 기준할 때 현대차 매출액 대비해서 79.1%가 원가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이익이 얼마 나온다? 총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글로벌에서 2023년도, 2024년도를 기준할 때는 1위가 기아고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안에서 충당금 설정을 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0% 미만 이렇게 떨어진다 정도, 10%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원가를 계산할 때 인건비는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보여줬었죠. 현대차 그룹에서. 근데 이 현대차는 차량을 조립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만드는데 처음에 부속을 중심으로 해서 자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모듈을 만들어서 이제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과정도 전부 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다 합산할 경우 실제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는 35.6%로 굉장히 높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나중에 인건비가 이렇게 높다라는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로봇 관련해서가 한 대당 생산 단가가 약 10만 불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게 되면 약 3만 불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 수명을 약 5년 정도로 봅니다. 그럼 약 3만 불에 이제 생산을 한다. 우리나라 환율 현재로 적용하면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5천만 원인데 이거를 5년 동안 사용한다면 1년에 1,000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사람은 24시간 풀근무를 할 수가 없죠. 현대차 같은 경우 3교대를 하게 되는데 3교대를 해도 24시간을 풀로 돌리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죠. 우리나라는 시간 외로 더 일을 하게 되면 시간에 초과 비용을 줘야 되고 그리고 휴일을 일하면은 또 역시 특근 수당이나 이런 걸 또 줘야 되겠죠. 근데 로봇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머스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24시간 공장, 로봇으로 풀 가동시키는 공장을 만들면 차량 가격이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현재 미래의 이제 로봇이 담당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뭐냐? 현대차가 무슨 얘기를 했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6년에서 7년 사이를 로봇 생산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플랜을 잡았고요. 현대차는 2028년부터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부터 2025년 올해부터 27년까지 공장 투입을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3월 7일 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아틀라스를 현대차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고 대량 생산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을 생산할 수 있거나 로봇을 사서 쓸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되느냐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는 그거를 생산하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 일부 회사와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가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대부분 그걸 쓸 수 있는 자본이 있지 않으면은 이제 대부분의 작은 로컬 회사들은 다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럼 현재는 도심항공 서비스라든지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우선은 배제하고 지금 당장 가시거리로 로봇 하나만으로도 현대차 그룹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들어온 겁니다. 그 외적으로 또 어떤 게 있느냐?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한다고 하면서 러시아 공장을 팔았던 거를 다시 되살 수 있는 계약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 생산이 재개되게 되면 다시 20만 대를 팔던 시장이 현대차가 러시아에 대해서 철수하기 전에 20만 대를 팔던 시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좋다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글로벌 레거시 업체 도요타라든지 GM과 협업을 하고 있죠. 이 협업에는 로봇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디와 로봇에 대해서는 또 협업이 되어 있죠. 엔비디아와 협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현대차의 로봇 기술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글로벌 업체와의 레거시 협업을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현대차가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걸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도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소재를 공동 구매하고 개발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하면서 경쟁을 이겨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부분은 현대차의 수급을 당연히 개선시키는 요인이다가 되겠죠. 거기다 상속세 개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순환 출자 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의 관세 부과된 우려는 주가 선방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구간이 제일 싼 구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렇게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과 성장 동력이 명확히 있는데, 이 보이 나중에는 로봇, 그 다음에 도심 항공 서비스, 수소 인프라 등등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성장 동력이 있는 현재 종목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에서 일본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어떤 그림이 나왔느냐? 현대차는 오늘 요 2024년 6월 작년 상반기 고가를 만들고 나서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를 오늘 상향 돌파가 나온 거죠. 거래량의 증가와 더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가 한번 저항이 걸리고 이런 자리가 걸리겠지만 이런 자리 때 결국은 다 넘어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를 29만원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유망 대형주 첫 번째로 먼저 소개시켜드린 종목으로 현대차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도 하셔서 다들 좋은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